19회 데니얼은 정바름에게 최상위 프레데터 최영신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제트를 쫓던 바름은 결국 최영신이 가장 위에 있음을 알고 찾아가는데요. 그때 최영신의 존재를 눈치챈 또 다른 한 사람 고무치. 바름이 다니던 병원 원장의 약 바꿔치기를 통해 바름의 뇌수술까지도 누군가 배우가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렇게 모두가 오제트의 존재를 쫓던 그때 최홍주는 억울하게 죽은 성유한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한서준에게 화끈한 복수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마우스 20회 최종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봉이는 바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찾아갔지만 누군가에 의해 납치를 당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깨어난 오봉이. 이곳은 어디인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최영신과 마주한 정바름. 데니얼의 살해 의뢰를 듣고 찾아왔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최영신. 바름은 영신에게 왜 자신과 성유한의 뒤를 쫓았는지 물어봅니다. 과거 26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던 한 법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당시 동생 제니퍼가 한서준에게 죽은 것으로 한 데니얼을 설득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범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최영신. 법안 통과를 위해 피해자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사조직을 만들었던 최영신은 바름이 프레데터들을 죽이고 있음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 많은 살인이 일어나면 국민들의 찬성을 받기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일까요? 싹부터 없애려 했다며 사이코패스 유전자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최영신.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한편 자신이 알아낸 위치 신호를 쫓아 한 장소에 오게 된 고무치. 그곳엔 오제트 멤버들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신영사가 죽을 때 들고 있었던 노트북, 봉이 할머니 브로치, 그리고 자신의 형 목걸이까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무치는 포박되어 있는 최영신을 발견합니다. 경찰들과 함께 오제트의 우두머리 최영신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고무치. 그로 인해 데니얼까지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 오봉이를 풀어주러 바름의 이모가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름은 이미 봉이를 오제트가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봉이를 납치해 안전한 곳으로 숨겨둔 것이었네요. 자신의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놈 죽이러 간다는 오봉의 메시지를 듣고 놀란 고무치는 바름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무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름이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폭주하게 됩니다. 한편 봉이와 마주한 정바름. 봉이는 이미 분노에 차 있는데요. 그런 봉이는 바름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봉이를 살인자로 만들 수 없는 바름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수하겠다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할머니가 생각나 바름에게 달려들지만 자신을 위해 강덕수를 죽였던 것과 그동안의 일들이 떠오르며 차마 바름을 죽일 수 없게 된 오봉이. 봉이는 바름에게 죽지 말고 자수해 지옥 속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버린 프레데터이기에 더 이상 살인도 할 수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만 하는 바름. 그리고 그때 바름을 찾아온 고무치. 고무치 역시도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런 고무치에게 형사님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며 자신이 대신 체포당해 교도소에 들어가 한서준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분노에 차 있는 고무치는 결국 총을 쏴버리는데요. 이대로 죽게 되어버리는 걸까요? 어찌된 일인지 홀로 쓰러져 있던 고무치. 깨어나 보니 이미 바름은 자신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며 성유한이 아닌 자신이 범인이라 자수합니다. 알고 보니 홍주가 나타나 스스로 벌을 받고 밝히길 도와준 것이었는데요. 과거 홍주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던 중 감정을 느끼던 성유한이 생각나고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해 살해 현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니얼 박사를 발견한 홍주. 그때 이미 홍주는 바름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요. 성유한을 따라 자살을 하려던 홍주는 자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각해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입덧이 시작하며 결국 죽지 않고 데니얼을 도와 바름의 기억을 찾고 바름을 이용해 모든 프레데터를 처리하자 말합니다. 또한 최영신이 바름이 범인임을 밝히기 전에 최영신의 만행을 까발리며 바름까지 벌을 받도록 하자 계획한 것이었네요. 경찰서로 정바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성지은. 어린 시절 요한은 지은에게 반의 이상한 아이 재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훈을 찾아간 지은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자신의 남동생을 산으로 데려가 묻어버리고 있는 재훈을 발견한 지은은 아이를 구하고 재훈을 죽이려 했는데요. 차마 자신이 죽이지 못하고 아이를 서로 바꿨던 간호사를 찾아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송수호에게 가족이 모두 죽었던 당시 성지은은 재훈이 온 가족을 죽였다 생각해 찾았지만 이미 이모가 데려가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원에서 바름을 발견한 성지은. 바름이 뇌수술을 하고 누워있던 당시 자신이 끝내기 위해 찾아갔지만 또다시 오봉이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성유한과 싸운 바름이 영웅이 된 이후 성지은은 끊임없이 바름을 살폈었는데요. 기억을 잃은 바름이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저 멀리서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모두가 믿어주지 않았던 바름은 결국 프레데터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살인마로 만든 건 최영신과 성지은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고무치는 자신이 성유한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난동을 또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무치를 찾아온 성지은. 요한이를 죽인 건 무치가 아닌 한서준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바름 역시도 경찰 진술에서 한서준에게 뇌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고무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서준을 찾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했다고 말을 하며 웃는 한서준. 한편 요한은 어른이 된 후 성지은이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한서준의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과의 일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성지은은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최영신이 잡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될 위기에 빠졌는데요. 바름은 그것을 미리 알고 이모와 함께 과거 바름과 요한을 뒷조사하던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모가 나타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바름. 구치소에서 웃음을 보이는 최영신. 혹시 오제트에 의해 처리된 걸까요? 결국 고무치에게 바름은 이모를 꼭 찾아야 한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모를 쫓던 중 최영신 쪽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챈 고무치. 사실 이 형사를 데려오기로 한 오제트. 하지만 이 형사가 숨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순간 바름은 프로파일러와 함께 인터뷰하던 중 경찰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결국 풀려나는 최영신. 그리고 시작된 셜록 공주 방송. 우영철의 살해사건 기소가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까지 모두 밝혀버립니다. 또한 데니얼의 인터뷰 후 강력한 증거물을 가져온 이모가 나타납니다. 이모가 가져온 녹취록은 최영신이 대선 때까지 정바름이 살인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을 때 정바름이 살인마라는 사실을 밝히고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를 죽여버리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단짝 친구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형사 덕분에 묻힐 뻔했던 최영신의 만행이 공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기에 빠진 이모를 숨겨준 것은 바로 이 형사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잡히는 최영신. 그리고 셜록 홈즈 클로징에 홍주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한서준을 도와 살인을 했음을 밝히며 데니얼에게 정바름을 이용해 연쇄살인마를 죽이자고 계획했다 말합니다. 자신의 죗값을 모두 받겠다는 최홍주. 방송이 끝나고 아버지인 박두석과의 만남 후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최영신과 관련된 모든 오제트 요원들은 죗값을 받게 됩니다. 이 와중에 대선이 이루어지는데요. 26년 전 법안 통과를 못하게 막았던 신상 형사의 아버지가 당선되어 법안을 국민들 투표로 결정하겠다 다짐합니다. 이후 국민들 투표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바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6개월 후 사형수가 되어 돌아온 바름과 그 앞에 자신의 단짝 구동구가 서 있는데요.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마주친 한서준과 정바름. 바름은 약속을 지키게 될까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바름의 모습입니다.
사이코패스 모습 그대로인데요. 자꾸 주위를 협박하고 자극하는 바름. 친구인 구동구에게 험한 말로 욕을 하고 목을 조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떨리는 바름. 그리고 사고를 쳐 방을 옮기게 된 바름은 한서준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한서준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름. 그런 바름에게 자신과 같은 종족이라며 우월한 존재라고 눈빛을 그대로 지키라는 한서준. 결국 자신들은 나가게 될 거라 말을 합니다. 바름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한서준이 바름을 안아주는데 순간 바름은 칼로 한서준을 찌르며 마지막 살인을 해버립니다. 사실 일부러 난동을 부려 방을 옮기도록 한 것인데요. 친구인 구동구를 설득해 자신을 한서준의 방에 넣어달라 말했던 정바름. 자신이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네요. 그리고 점점 바름은 머리에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죽을 시기가 된 걸까요? 한편 밖에서 고무치는 똑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듯 싶은데요. 용서하지 못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고무치. 바름이 죽을 위기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송소호의 엄마를 찾아간 고무치는 어떻게 용서를 했냐며 괴로워하고 그런 고무치에게 자신이 살기 위해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살아내야 한다며 무치를 위로해줍니다. 바름을 찾아온 고무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겠죠? 분노가 느껴지는 말에 바름은 그저 사과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바름. 자신의 재산을 모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고 말을 하며 마지막으로 봉이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봉이도 역시 바름을 찾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럼 봉이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곤 다음 생엔 꼭 보통 인간으로 태어나겠다고 말을 하는 바름. 정말 결말이 모두가 고통과 슬픔이네요. 외롭게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바름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괴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재훈의 곁에 다가간 바름은 안아주며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고 위로해줍니다. 만약 재훈에게 괴물이라는 말을 하는 대신 사랑과 믿음을 줬다면 정말 괴물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 결말이네요. 3년이 지난 후 홍주가 출소하게 되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영씨는 사면되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 중 운전사가 칼을 꺼내듭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편 계란 장사를 하고 있는 고무치. 괴로움은 좀 떨쳐낸 것 같습니다. 오봉이는 고무치의 도움으로 대학교도 다니며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홍주가 나왔다는 소식을 무치에게 전해줍니다. 무치는 찾아갈 용기가 없어 주변만 맴돌다 결국 홍주와 마주쳤는데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유한에게 둘 다 미안한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 다짐합니다. 결국 신의 품에서 죽게 된 바름.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기에 결국 죽게 된 유한과 바름이 가장 안쓰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요일 목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드라마 마우스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 결말이었지만 새드엔딩이라 그런지 마음이 좋진 않네요. 광칠쌈은 수요일 목요일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